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이제 재판이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판사가 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 이게 이제 헌법상의 대원칙인데, 오늘 이 김동현 판사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양심을 앞세우고, 법은 뒤로 한 그런 아주 그 자가당착적인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 그야말로 좌파 진영의 이익만을 앞세운 아주 이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갖다가 사적 판단이다. 공적인 재판이 되는데 사적 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비판들이요.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비판과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이가 제일 신나라 하고 있어요. 야, 문재인. 이게 슬쩍 이재명 등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이가 오늘 이제 이 입장문을 내놓고 보면은요, 시간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역시 저는 무능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똑같이 이재명은 자기 대선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이것도 법조인이지만은 굉장히 무능한 법조인이다. 이게 정평이 나 있고, 뭐 입에 하는 걸 보면 알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야, 이때 사법시험이 얼마나 엉성히 있길래 이런 인간이 지금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또 대통령까지 해먹었느냐. 요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에 한마디로 해서 이제 불만과 불평과 비판했는데요. 그 실력이 또다시 드러났어요. 아니, 지금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법조계마저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 다행이다. 잘 낸 판결이다. 요렇게 문재인이가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좀 이재명이가 민주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이 사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판결 지원했으니까 이런 무식한 이런 빠터를 노리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오늘 이제 주진우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다른 위증 교사 사례하고 이번에 이재명의 위증 교사 사례를 예시를 비교를 해서 다음 항소심 재판부에 내놔봐라. 그러면은 이런 판결은 본인이 23년간 검사 생활을 했는데 생전 처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김동연이가 사상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 사법상 기록을 메운 게 강요 미수죄의 영장을 발부한 거잖아요. 요거 1, 2, 3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상 처음으로 또 오늘 판결에 기록을 내민 게 뭐냐? 위증은 사람인데 유죄는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예요. 아니 법에도 교사법이 더 나쁘다 해서 교사법한테 더 중형을 선고하게 됐는데 아예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런 무식한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러한 김동연 판사를 갖다가 조중동 매체마저도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데 심각한 이 사법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쭉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오늘 삼성 이재용 지금 이제 항소심 최후 결심이 있었는데 요게 이 김동연 이 재판관이 한마디로 해서요 엉뚱한 판결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묻혔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요 1심에서 19개 범죄가를 모조리 무죄를 선고했어요. 근데 2심에서 이제 검찰이 지금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오늘 또 1심하고 똑같은 구형,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재용 그 삼성 회장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은요 직접 이 고생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이 얼마나 참 무섭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손이 덜덜 떨고 목소리도 떨어가면서 오늘 진술했다라고 돼 있는데 최후 진술 그러니까 진짜 법률적으로 유죄다. 그랬으면 이제 죄가를 받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경제에 기여한 측면을 감안해서 조금 이제 경감은 되겠지만은 죄를 완전히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 유죄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 1심 판결문과 똑같이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무죄인데 법률적으로 무죄인데 검찰이요 이 소추권을 갖다가 남용해가지고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항소까지 해서 2심까지 간다. 그러면 검찰이 역사적 죄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검찰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참 이 법의 무서움과 그리고 재벌 총수 아니 삼성그룹은 세계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요 총수에 사법적으로 단죄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의지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참 갈등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인간적으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뭐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요, 일각에서는 일희히 일비 하지 말자. 근데 이 박지원 인간이 말이죠. 또 윤건희를 정리하자. 요런 선동의 글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일제히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청래는 벼락 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걸 봤냐? 야, 이 좌파들이 하는 얘기를요, 일일이 참 말씀드리기가 참 힘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재판의 이제 무죄의 증거는 뭐냐?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무슨 말로 요거를 이제 이재명의 위증 교사, 거짓말하고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이제 교사한 거, 사주한 거, 요거를 뭘로 무죄로 하고 있느냐? 요거를 방어권이라는 개념으로 방탄을 딱 씌워주고 있어요. 방어권. 그러니까 모든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사람은. 왜냐? 방어권 차원에서 했다면 끝나잖아요. 이런 악의 씨앗을 김동연이가 또 한 번 대한민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뿌려준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재명이가 위증을 시킨 것은 요게 뭡니까? 통상적인 절차 중에 하나다. 통상적으로 요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요청이지 그걸 갖다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하나는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보장해줘야 된다. 이게 되고, 그리고 위증을 교사한 것은 지금 위증을 교사했다기보다도 그거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요청이다. 참 이런 인간이 무슨 부장판사라고 말이죠. 참 이게 대한민국 판사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좌파 판사다. 이런 욕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게 김동연 요 인간이 말이죠. 지금 대장동 재판도 맡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이제 교체될 찬스가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런 인간은요, 싹 배제를 시켜버려서 다른 데로 인사조치를 해야 되겠죠. 중앙지법 근처에는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조계가 지금 난리가 났고, 법원도 난리가 났고, 검찰도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법 3축,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 또 하나는 이제 변호인들이죠. 이 법조인들이 변호인들이 대부분이니까, 뭐 교수들도 마찬가지겠죠. 온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김동현이는 그간 이재명 대표 요청이 아니었다면, 김진성이는 그간에 뭐라고 이제 진술했냐면, 이재명 대표 요청이 아니었으면 내가 위증한 일이 어디가 있겠냐? 없다. 변론 요지서를 보내서 증언을 요구하는 방식이 위증교사가 아니라면 앞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증언을 만들어내는 사법 방해 행태가 속출할 것이다. 굉장히 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아니 이재명이가 나한테 위증해달라고 했으면 내가 뭐 위증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없잖아. 그리고 위증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지금 이제 백현동을 비롯해서 성남에서 사업하는데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아닌가. 그런데 내가 그거를 거역할 수가 있느냐. 이 상하관계가 엄하면 위증 조사가 성립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법리예요. 근데 이것도 전부 다 무시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주기로 작성한,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내가 무죄를 선고해서 이렇게 무죄를 주기로 다 작정한 판결이다. 처음서부터.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검찰에서도요, 이재명에게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죄 입장이 앞으로 항소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뭐냐? 지금요, 이재명이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진짜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검사, 판사, 법조계는 또 반대로 뒤집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심, 3심에서는 확고하다. 왜? 김동연 같은 또 좌파 판사가 아니면 어디선가는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 항소심에서도 이 김동연 같은 좌파 판사가 걸려?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 대법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대법원은요, 총 14명의 대법관인데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법원 행정처장은 전원 합의부라도 판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13명이 판결하는데 이제 앞으로 2명이 이제 더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보면 11대 2로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대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도 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원 합의부로 넣어가면 다수결로 할 때 무조건적으로 11대 2로 이길 수 있다. 왜? 이번 1심 판결문이 2심에서 당연히 뒤집혀지죠. 그런데 2심에서 설령 안 뒤집혀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위증 교사한 사람은 훨씬 더 중형을 선고받아야 되는데 무죄로 가고,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유죄로 가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아무리 법률가가 아니라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법률가가 아니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판결을 두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변호사인데, 서울법대를 나오고 뭐 아주 훌륭한 이런 변호사인데요. 이분도 말이죠. 지금 저한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도 부끄럽기가 그지 없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마디로 시일야 방성대노다. 정말 이게 방성대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화가 나갖고 정말 대노.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판세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번 판결이야말로 궤변 중에 궤변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니스 상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살을 베어는 가되 피는 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베니스 상인에 대한 판결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데, 고등법원까지 설령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전원합의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전원합의부로 넘어갈 경우에는 대법원 판사들이 이제 중도 우파 확고한 압도적 우위 체제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뒤집어진다.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게, 자, 이 김동연이가 한 영장 판결, 요거 뒤집어졌다는 거, 완전히 무죄로 끝났잖아요. 저 이동재 기자 영장 판결,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왜냐하면 사상 처음으로 강요 미수, 이거는 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완전히 중도 보수 우위 체제가 확고하게 굳어져 있다. 요 두 개를 보면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 법조계, 전 판사, 전 검찰이 지금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뒤집어진다. 그야말로 희희낙낙하지 말아라. 자,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고의성을 입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진우가 지금 좋은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번 이 사건은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은 증인에 접촉해서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악예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위증했다고 하는 상식 밖의 판결이다. 옳은 얘기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수차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김진성한테 몰래 접촉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변론 요지서까지 전달한 사실도 공소장에 모두 적시되어 있다. 그래서 1심 재판부 말대로 이러한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이 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서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판단한 악예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이 부분이 법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시 판단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 사법부를 향해서 법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아주 뭐 한마디도 틀린 적이 없어요. 틀린 게. 자, 그리고요, 너무나 독특한 판결로 다른 재판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앞으로 재판에서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까지는 피고인이 얼마든지 허용해도 좋다. 이런 엉터리 인정 판결이다. 그러면서요, 돈과 권력에서 상위에 위치한 피고인이 증인에게 변론 열쇠를 보내게 되면 증인은 당연히 그 변론 열쇠를 보고 어떤 영향이든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재판받을 때 피고인의 변론 열쇠를 다 읽어보고 증인들이 들어가서 증언해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변론 열쇠를 미리 보내주고 김진성이가 이를 확인했다는 점을 이번 재판에서 이제 언급하면서 변론 요지서를 보고 증언해도 위증교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재판 직전까지 증언 요지서를 펴놓고 증언을 하지 않겠느냐. 이재명이 한 번 봐주기 위해서 모든 재판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면서요, 사법부 신뢰가 엄청 흔들릴 수 있고 이 판결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는 을의 입장에서 내려진 판결에 승복도 못하게 될 수 있다. 아주 옳은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옳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예,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한마디 뭘 얘기했냐면요. 지금 만약 자신이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라면 공판 준비팀을 만들어서 최근 위중교사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에 변론 요지서를 전달한 사건을 수집해서 유죄율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요, 이런 위중교사 사건 중에는요, 변론 요지서나 증인 신문사항을 미리 주고 교사한 사건이 꽤 있는데 이 사건을 정리한 자료를 확보해서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중교사 행위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자료 교환이 있었던 사례를 분석해서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이재명의 위중교사 사례 판례만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사상 처음 이런 판결이 내렸으니까. 그래서 위중이나 위중교사 사건은 자주 있지만은 위중이 유죄가 나는데 위중교사가 무죄 나는 사건을 저조차도 23년간 법조사관을 하면서 한 번도 못 봤다. 참 열받네요. 이 대목에서. 그리고 한동훈이도요. 예,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중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중교사 1심 무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예, 수긍하기 어렵다. 자,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엉터리 판결. 야, 이런 엉터리 판결과 관련해서 민당 내 반응을 여러분께 기고만장한 반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김용민은요,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 아니, 윤 대통령이 이수 재판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송순호, 위중교사 이재명 무죄 국민의 승리다. 박지원, 이제 일비하지 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 그리고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이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정청래, 천둥 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 그리고요, 또 민주당 내 반응은 일희일비할 생각이 없고 당은 뚜벅뚜벅 할 일을 하는 것일 뿐 판결 결과에 따라서 투쟁 방식과 활동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봤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 문재인이가 지금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요, 야, 다행이고 안심이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제는 제발 민생이다. 야, 지가 그야말로 민생을 뒤로 하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해서 지금 송철호 시장 사건만 보더라도 임종석, 조국, 그렇죠? 그 다음에 민정실의 백광호인가요? 예. 아예 검찰에 조사도 못하게 만드는 인간 아니에요? 검찰권은 남용을 누가 했는데? 본인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명비어천만을 부르는데 즉 급급하다. 예,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 본인이 아니죠. 본인 일가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간에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도 본인의 사적인 법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이게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수준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는 뭐냐? 이재명이가 다음 선거만 못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선거법 하나로서도 다음 선거는 무조건 하고 못 나온다. 다음 선거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 바탕에서 정치판에서 사라지도록 퇴출을 시켜야 된다. 예, 확실하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마치 완전히 승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착시 효과를 준 선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본 방송 마치고요. 모든 재판은요, 지금 이제 조의대 체제에서는 11대 2로 가는 거예요. 11대 2. 예, 그럼 왜냐하면 조의대가 지금 현 정부 직전에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만두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에서 차기 또 대법원장을 지명을 하게 돼 있는데 윤 대통령이 있는 한 그리고 떠나서도 이재명의 3심 재판까지 가는 한 모든 사법 리스크는
대법원에서 제대로 심판을 받는다. 너무 우리가 상심하지 맙시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김동연 이 좌파 판사에 대한 지나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판.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아니 이런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법조계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말이죠. 재판의 결과는 존중하자. 그러면서 김인성에 대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판을 안 해? 그러면 정상적인 비판가가 아니죠.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더군다나 지금 야당은 신이 나가지고 지금 공세를 계속 지금 할 작정으로 있는데 지금 여당은 강공을 주춤해서는 절대 안 이뤄온다. 그래서 상호주의적으로 야당의 공세가 세면 셀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힘은 더 강렬하게 당차게 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방송 심야 방송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